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6일입니다. 조국, 정경심 두 사람처럼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이 특혜를 향유한 사람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은 조국 부부처럼 특혜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조국, 정경심은 경찰에 소환될 때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비밀 통로를 이용함으로써 언론에 노출되고 기자들로부터 질문 공세를 받는 처지를 면했습니다. 검찰이 봐준 겁니다. 그리고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것인데, 그것은 법원에 의해서 검찰이 청구를 해도 법원에 의해서 번번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법무장관은 지난 14일 검찰에 출두해가지고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묵비권이 피의자의 권리 의무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법무장관을 지낸 사람이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아주 전례가 없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죠. 기소 내용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답변할 가치가 없다. 아니면은 답변을 하면 할수록 검사의 추궁에 말려든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특혜가 있습니다. 정경심 씨가 구속된 다음 날인 지난달 24일부터 15일 어제까지 조 전 장관은 정경심 씨를 7차례 면회를 했습니다. 서울구치소를 찾아서 이것도 특혜 중에 특혜입니다. 왜냐? 두 사람은 지금 공범 관계입니다. 그 공범의 혐의가 여러 가지예요. 공문서 위조도 있고 사기 혐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두 사람이 말을 맞추면 안 되니까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은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게 원칙이고, 따라서 접근 금지를 검찰이 취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접견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장관에게 주는 대단한 특혜입니다. 전례가 없습니다. 예컨대 최순실 씨로 불리는 최서원 씨의 경우에도 먼저 구속되고 딸 정유라 씨를 만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를 검찰이 했었습니다. 그것과 비교하면은 이것은 완전히 불공평한 대우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조국 지지자들은 검찰이 조국, 정경심 두 부부를 마녀 사냥하고 있다, 먼지털이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해댑니다. 잘해주면은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뒤집는 것이 좌익 본색이죠. 좌익은 두 가지를 모르죠. 고마워할 줄을 모르고, 그리고 공짜를 좋아합니다. 인간은 공짜 좋아하고 고마울 줄 모르면은 가장 빨리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을 공짜와 배은망덕으로 타락시켜서 표를 얻겠다는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잘한다가 못한다와 동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 이전으로 돌아갔는데, 더욱 허망한 것은 문재인을 잘한다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외교를 잘한답니다. 외교를 망친 사람을 외교 잘한다고 지지하는 40% 이상의 국민이 문제입니다. 문재인 비판하더라도 문재인을 뽑은 국민이 면죄부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늘에서 내린 사람이 아니고 국민들이 뽑았다.
41%로 뽑았다는 사실을, 유권자의 41%가 아니고 투표자의 41%입니다만은, 자, 이렇게 본다면은 정경심, 조국 두 사람은 특권 계급입니다. 쉽게 말하면 양반이죠. 신종 양반 세력입니다. 조선조의 양반은 사대부라고 불렸습니다. 과거시험 합격자였습니다. 주로 이 사람들이 산농공상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사자, 선비사자, 선비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다른 나라는 보통 기사나 무사들이 정권을 잡는데 한국은 특이합니다. 과거시험 덕분입니다. 고려시대 광종 때 과거시험 제도를 실시하면서 한국은 줄곧 글을 아는 선비들이 정권을 잡고, 산농공상, 선비 밑에 농민, 농민 밑에 기술자, 기술자 밑에 장사하는 사람, 이런 신분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 만들고 장사하는 이 경제활동을 경멸했습니다. 관념의 유의를 펼치는, 말장난을 잘하는 이 양반 세력이 정권을 잡고 한 1000년 동안 이 나라를 지배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습관적으로 기자, 검사, 판사, 정치인들, 지식인들, 교수들을 숭배하고 한 수 접어주는 이런 의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양반들이 열심히 부국강병해가지고 나라를 지켰다면 몰라도 결국은 산농공상, 실사구시를 잊어버린 관념의 유의를 펼치다가 조선조를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반성한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투사 시절에 한국의 양반 계급을 싫어하고 한국의 보통 사람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양반이 없어진 것을, 일제시대 때 양반이 없어진 것을 아주 높게 평가했던 분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산농공상으로는 안 된다. 경제발전이 안 된다. 상공농사로 바꿔야 한다. 장사하는 사람이 가장 높은 대우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자, 그 다음에 농민, 그 다음에 사자에 속하는 이런 지식인들이다. 그래서 항상 연설할 때 보면은 기업인, 농민, 뭐 기술자 여러분 하면서 나중에 학생, 지식인 이렇게 순번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혁명은 이런 신분 질서를 파괴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가장 미워했던 사람, 이승만 대통령을 지금도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은 이 사자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누렸던, 실력도 없이 누렸던 특권이 두 위대한 혁명가에 의해서 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박정희를 우리가 혁명가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 사람은 조선조적 신분 질서, 양반 세력을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양반 세력이 역사의 걸림돌이라고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1987년부터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니까 그동안에 30년 동안 이 군인 출신 정권 시절에 눌려 있었던 이 사자들이 민주화 운동을 타고 민주투사, 민족주의자 또는 평화주의자 또는 진보주의자 등의 탈을 쓰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다시 조선조의 신분 질서가 복원이 되었습니다. 좌파 정권 때 이게 극심하게 드러났습니다. 지금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동네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안보, 국방, 기업, 여기 종사하는 군인들, 기업인들, 기술자들 아닙니까? 이들을 무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허황한 논리, 좌파 논리에 빠진 이 정권 세력, 조국 정경심으로 대표되는 이런 신종 양반 계급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또다시 이 신분 철폐 운동을 벌려야 합니다. 조국, 정경심, 문재인 이들이 바로 역사의 반동 세력입니다. 조선조에서 정치를 해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21세기에 이들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이미 물질적 부분에서는
선진국으로 변모한 이 문명국가, 문명국가인 대한민국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공범 관계인데도 검찰이 면회를 특별하게 허용하는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유우파 세력은 갑도 아니고 을입니다. 이 갑질하는 신종 양반 계급을 타도해야 됩니다. 이들이 바로 법을 무시하는, 법을 앞세우고 공정을 앞세우지만은 가장 불공정하고 불의한 행동을 하는 신종 양반 계급, 특권 세력, 기득권 세력입니다. 이들을 타도해가지고, 타도한다고 해서 뭐 죽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들의 특권을 없애가지고 그야말로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그 기치를 다시 들어야 할 것이 자유우파 세력입니다. 왜냐하면 좌파 종북 세력은 기득권 세력, 신종 양반 세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조국과 그 친구들은 신종 양반 세력이고 수구 반동 세력이고 기득권 특혜 세력, 특권 세력이란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특권층을 타도하자 하는 구호를 내세워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